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무렵 청주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옥천의 한 중학교 학생을 찾아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옥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여자친구의 반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랬다는데 경찰과 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곳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A군은 어제 오후 5시쯤 친구들과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성이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말을 걸었고 바깥으로 나온 A군은 이 남성의 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읍내에 있는 등산로 입구였는데 이 남성은 A군에게 폭언을 동반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A군이 담임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나는 성범죄자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사진 촬영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을 한 남성은 알고 보니 청주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과 교육청에서 각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신고가 된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이제 지급해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교육청에는 저희가 이제 이 학생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동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안이고요. 교육청 또한 매뉴얼에 따라 A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가해 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A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해당 중학교는 담임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거대 민간 배달앱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공공 배달앱의 시장 내 입지는 점점 더 위축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더 커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 배달앱의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형 공공 배달앱 먹개비를 도입했습니다. 많게는 10%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갔던 민간 배달앱과 달리 1.5%의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우며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4,000개의 충북 지역 가맹점이 가입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주문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어들었고 결제 금액도 그에 비례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앞세운 민간 배달앱에 밀려 공공 배달앱의 입지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공공 배달앱의 무료 배달 지원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먹개비와 땡겨요 두 개의 충북 공공 배달앱 안에서 무료 배달 가맹점에 가입한 업주들에게 주문 한 건당 1,000원씩, 가맹점 한 곳당 연간 최대 5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들에게 주어지는 배달비가 주문 한 건당 3,000원이라면 그동안 이를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내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소비자의 배달비를 충북도가 대신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주문 건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배 규모인 1억 5천만 원까지 늘렸고 홍보비로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전액을 무료 배달 지원 서비스로 사용합니다.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이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료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 공공 배달앱에 가입해 주시고 충북도는 올해 공공 배달앱의 누적 가맹점 목표치를 도내 전체 외식업체의 60%인 18,000개 업소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무료 배달 가입 가맹점이 늘어나면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 속에서도 양대 교원 노조가 충북교육청과의 정책 협약을 잇따라 타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손을 잡은 이유를 찾자면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화와 타협이 성사된 자체가 반가운 요즘입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청이 밀린 숙제를 마쳤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시작한 노사협의회를 16차례 실무협의와 8차례 소위원회 끝에 마침내 타결한 것입니다. 학부모 민원에 의한 사안조사 때 과도한 경위서를 자제해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와 학생의 즉시 분리를 위해 대체 강사를 채용하며 과대학교 도서관의 인력 지원과 위센터 전문 상담 교사에게 수당 지급을 노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체결이 늦어진 이유로 교육청의 태도를 꼬집으면서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에 더 큰 의미를 뒀습니다. 전교조가 요구한 내용보다 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지만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전교조와 함께 양대 교원 노조로 급성장한 충북교사노조는 2년보다 중도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원 업무 경감과 복지 포인트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도교육청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조만간 단체 협약 보충 교섭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현장 교사들의 대리인이라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그리고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앞으로 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주요 안건에 오르다 보니 충북교육청도 방어적인 태도보다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력은 교사들의 사기에서 나온다는 기본 인식이 노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북 교원 정책에 대한 교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사협의회는 지속할 것이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가중,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부담감이 올 한 해도 교원 노사 협상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노년의 무료함에 떴다방 같은 불법 영업의 유혹에 빠져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은데요. 충주시 노인복지관이 청춘교실을 열어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 시간과 건강한 사회관계만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전문 DJ의 현란한 라이브 공연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마치 추억의 롤러장과 콜라텍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충주시 노인복지관에 마련된 청춘 나이트입니다. 무료하시니까 약장수나 떴다방 이런 데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장소에 모이셔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입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체력과 마음가짐. 일일 웨이터로 변신한 복지사들과 함께 신나게 몸을 흔들고 나니 스트레스가 저 멀리 날아갑니다. 60 몇 년 동안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고요. 또 뛰다 보니 땀이 나니까 이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읍면동을 찾아가는 청춘교실도 있습니다. 복지관까지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문화공연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청춘교실이 더욱 특별한 건 어르신들을 위협하는 각종 피해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라든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충주시 노인복지관은 노래와 영화 등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의 청춘교실로 즐겁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부분관에서는 또 추억을 더듬어서 옛날 명작들을 틀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영화관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동부분관에는 건강과 노래교실을 준비해서 충주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청춘교실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전통시장 등의 거점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미국 소고기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해 한우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데다 내년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수입되면 한우 사육 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미 소고기 생산자협회 NCBA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제한을 폐지했다며 한국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우 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락한 속값이 회복을 못해 키울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소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면 치명적입니다. 업계는 원 플러스 등급 평균 도매가가 3년 새 30% 정도 떨어진 가운데 같은 기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로 사료비는 20에서 30%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1만 호가 지금 폐업을 하는 이런 시기에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 자체도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전체 소고기 수출량의 48.1%를 수입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2.6%인 관세도 내년부터 없어져 수입량은 더 늘 전망입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30개월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되면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7건이 모두 30개월 이상 소에서 걸렸다는 겁니다. 또 국민들의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져 한우 소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우 산업 자체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한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소들은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21%인 74만여 마리의 한우를 키워 전국 1위 한우 사육 지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소고기 업계의 요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되풀이됐던 사안일 뿐이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충주댐을 무대로 한 벚꽃축제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충주호 벚꽃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충주댐 물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제천 청풍호반 일원에서 청풍호 벚꽃축제가 열려 풍물장터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된 충주시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충주시는 우륵과 목계나루를 현대화한 국악 콘텐츠 허브 도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총 4개 분야 11개 사업, 문화 향유자 280만 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진행되며 3월 중순부터는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SG 정책연구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숙 대표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시의원은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정책 연구도 진행합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3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차태환 청주상위 회장은 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며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충북대학교 학생 공동행동과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방해한 유튜버 등 6명을 업무상 방해죄와 모욕죄 등으로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11일 저녁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학생 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피고소 고발인들이 난입해 집회를 방해하고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탄핵 찬성 현수막을 불태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러한 폭력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차량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병 A씨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충주 공군 19 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군용 트럭이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 병장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청주시 송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계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쓰러진 크레인 붕대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청주시도 내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